위안부 협상이 타결되고 난 이후에 한일 양국에서 서로 시끄럽습니다. 일본에는 거구가 반발하고 있고 언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야권이나 위안부 관련 단체 또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 또 난리치고 있습니다. 자, 협상 내용에 서로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상 내용을 어기거나 부인하기 전까지 일본 언론이 뭐라고 보도하는가에 대해서 왜 신경을 씁니까?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표가 우리가 집권하면 위안부 협상은 무효다라고 했으면 일본에서 아니 당신의 야당이 한국 보고 당신의 야당이 집권하면 무효라 했으면 야당이 앞으로 집권하는 데 대비해서 우리는 이번 협상이 최종적이고 서로 불가역적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문제 제기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자빠지면 또 어떡할 겁니까? 뭐 위안부에 관련되는 뭐 기금을 내기로 일본 정부가 했는데 그것이 무슨 저 소녀상 이전과 관련된 뭐 조건이다 어쩌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 간에 딱 문자로 협상한 거 외에는 이럴 때는 서로 간에 그 당사자가 말을 다르게 하지 않는 이상, 즉 일본의 외무상이나 총리가 합의된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서로 말할 것도 없고,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 일본이 말할 것 없는 겁니다. 계약이나 협상은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협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윤명세 장관은 이 한일 협상에 이 최선을 다한 거다, 이번 합의가. 더 나아가서 이 한일 합의안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즉 각 나라의 시끄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쩌나 그런 거 아니다는 문구상에 있는 게 원칙이고 그것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우리가 집권하면 무효다, 재협상하겠다, 또 위안부로 공세를 갖다 가세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 10명이 어제 소녀상 앞에서 열린 위안부 관련 집회에 수요 집회에 뭐 참석을 해서 난리를 쳤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국회에 동의가 없는 위안부 협상은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엉뚱한 주장이다. 대통령이 동의를 요청한 경제, 안보, 일거리, 민생 관련되는 문제는 외면하면서 외교적 결정까지 야당 대표의 허락을 받아라는 거냐. 자, 일본의 외무상이 이번에 협상에 나오면서 일본 의회에 동의를 갖다가 전제로 하고 나왔겠습니까? 이런 어떤 정치적 타결을 지어야 되는 문제를 돌아가서 각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 무슨 FTA 같은 협정입니까? 이것은 양국의 대통령과 양국의 외교부가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발표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원내대표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즉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도 했고 민정수석도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했는가 하면 제 임기 동안에 한국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곧 밝힌 것을 상기시킨 뒤 당시 누구보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던 분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던 문재인 대표다. 참여정부 비서실장까지 지낸 문 대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어떤 노력과 성과를 이뤘는지 먼저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 당시였던 98년 한일 정상회담 때도 일왕을 천황이라고 표현하는 파격적인 예우를 하면서도 공동선언문에 위안부 문제를 단 한 줄도 못 넣었다. 과거의 무책임한 행태부터 먼저 반성해야 한다. 일본에 의해 이 합의가 잘 진정성 있게 진행되도록 힘을 실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협정에 대해서 한일보다 더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케리 국무장관은 매우 환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 관료는 TPP 협정보다 더 반가운 일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한일 간의 합의가 임기 말에 엄청난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 평가입니다. 즉 오바마는 아시아에 중국에 대응한 재균형 전략을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사이에 이렇게 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4월에는 아베를 방미시켜서 이 부분을 당부했고 10월에는 박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이 부분을 참 올해를 넘기지 말고 서로 좀 합시다 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권 옹호국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관철시켰다라는 명분도 없는 동시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 한국과 일본이 서로 화해하도록 만드는 실리까지도 챙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방한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끔찍하다, 지독하다, 쇼킹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한국을 압박했다 이렇게 반미적 시각에서 해석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베 정권을 향해서 상당한 수준의 압박을 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을 대변하는 아베 정권이 민주당의 노다 정권 때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이 사사의 안이라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이 뭐 간접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매듭 짓기로 했던 그 합의 내용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해법을 내놨다는 것은 미국이 막후에서 아베 정권을 얼마나 압박했는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의 공로는 전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라고 미국이 고마움을 표시했는데요. 세계에서 이 외교 안보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존립에 떼어놓을 수 없는 가장 중차대한 관계라면 그런 어떤 미국의 입장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미국이 또 한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해서 일본과 합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역대 가장 우경화된 극우 정권에 가까운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베에 대해서 굉장히 팔을 비틀어서 이번 합의에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이 한미일 간의 이 조약동맹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의 재균형 전략의 핵심인데 이 한미일 협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틀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유연성을 가지고 용기를 발휘해서 과거사를 해결해라 이렇게 전향적 접근을 하라고 미국이 굉장히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일미 이런 삼각 안보 협력의 대상은 북한발 위협 대처와 해양과 사이버 안보 등 이런 규범에 기초한 신질서 구축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한국의 종북 좌파들, 북한이나 중국 둘 다 공산주의 정권 아닙니까? 과 연결된 그런 사람들은 한미일 이 동북아 재균형 전략이 근본적으로 못마땅하고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해야 되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에서 빠져야 되고 한국은 특히 미일 동맹과는 별개로 중국과 북한과 밀접해야 된다. 즉 한국을 미일에서 떼어놓기 위한 그런 어떤 북한의 공작에 호응하는 측면도 이 일의 배경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한테 칼침 운운하시는 사람들 중에 토론할 자신이 있는 분요. 신원 입증하고 저하고 토론하십시다. 미국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신문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아베 총리가 과거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상보다 많이 움직였다. 일본은 마침내 진짜 사과, 그러니까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요. At last, real apology from Japan이라는 이 사설 제목에서 2차 대전 기간 일본군 성노예 사용에 대한 한일 간의 획기적 합의가 당시 일본의 끔찍한 행위에 대한 논쟁을 전부 끝낼 것 같지는 않지만 이번 합의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충실하게 이행된다면 이번 합의는 미국의 두 우방의 마찰을 진정시키고 이들이 지역적 안보에서 좀 더 완전히 협력토록 할 것이고 나아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정의와 평화의 조치를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과거에도 반성을 표명하고 고노 다마 등 전임 정부들의 입장을 개성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모호한 수식어를 첨가했고 이 때문에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그가 전임 정부의 사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켜 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설에서 이번에 아베가 한 말은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아베 총리는 우파 진영이 그 말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즉 일본의 거구가 아베 합의를 뒤집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또 이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 오바마와 4번, 아베와는 한 번 만났는데 시진핑과는 6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인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일본은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가 미국에서 일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협상을 타결시킴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국의 이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베가 박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한국의 비상사태가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한국을 도와주러 오는 미군의 모든 전력은 일본의 오키나와나 일본의 각 곳에 퍼져 있는 미군의 해군, 공군, 병참 기지에서 한국으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는 물자는 일본 자위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한국으로 올 겁니다. 자, 한일 간의 미국의 안보 구도에 협력하는 부분은 한국의 안보를 매우 강화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의 좌파 세력, 야권의 일부 종북들은 이 부분을 우려해서 자위대가 한국에 무슨 상륙하느냐 안 하느냐는 말 같지도 않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일본은 이번 합의로서 국제사회의 전범 국가이자 반성하지 않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약간은 씻을 수 있고요. 또 중국하고의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제면에서 이득이 예상이 됩니다. 식어버린 한일 열풍을 비롯해서 일본과의 경제 교류가 복원이 되고 일본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올 수 있고 우리 물건을 일본 수출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활성화라는 핑계로 재벌 회장까지 일찍 석방시키려 해서 최태원 회장 석방시켰다가 저 일까지 벌어졌는데 어떻게 일본과의 경제적인 이득은 그렇게 외면을 합니까? 자, 중국은 일본이 이번 합의를 이행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중국도 더 이상 뭐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 대만이요. 대만은 항상 일본 정부의 위안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대만에도 위안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한일 위안부 문제가 최종 타결되기 하루 전인 27일에도 일본 정부에 한국과 동등한 수준의 합의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과 동등한 수준의 합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 단체도 그 사무총장이 필리핀 정부도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제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자들도 아베 총리에게 우리에게도 동등한 사죄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일본이 침략을 했을 때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에 있던 많은 네덜란드 여성들이 일본의 성노예가 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번 합의요. 한일 간의 단순한 위안부 문제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미국의 안보 의존,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스탠다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결코 실패한 협상이 아닙니다. 더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지 말기를 바랄 뿐입니다.